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예.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기자로서 지켜본 한국의 정치는 웰빙 정치, 이권 정치, 이전 투구 뭐 이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분단 국가에서 한 편이 핵무장을 했고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라도 핵미사일 발사 보탄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7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은 수십만 명이 죽을 겁니다. 이런 엄중한 현실을 아무도 어떤 정치인도 자신의 고민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저 남태평양에서 사는 사람처럼 거기서 정치하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날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가 안보를 버리면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못할 짓이란 말은 어떤 치사한 짓도 어떤 비겁한 짓도 어떤 비열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요사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토론입니다. 그 토론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가 아니고 또 다른데 남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남태평양이라든지 이런 평온한 곳에 존재하는 나라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저질 표현 그리고 저급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를 언급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체중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말하라고 하면은 나는 뭐 트럼프와 잘 안다느니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과 뭐 친면이 있다니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하고 잘 아는 한국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있다고 한들 트럼프가 봐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국의 보수만 아주 우습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런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던지 한동훈 후보는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외로 이제 번졌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정치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저는 구태 정치 경험이 없다.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와 엮였던 경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홍준표 후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 리스트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동훈 후보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일 수 있나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동의하면서 다른 분들과 달리 탈당한 경험이 없다. 제가 특활비를 집에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홍준표 후보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 후 당선되었다가 복당한 전력,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과거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활비 사용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던 것을 찌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 후보를 잇따라 공격한 것은
어제 열렸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때 오간 대화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홍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내가 정치 대선배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고깝게 듣지 말라면서 청년의 꿈은 이 홍 후보 지지 커뮤니티인데 에서 질문해 보라고 해서 한다. 키도 큰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그런 질문하는 것 보니 청년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홍 후보가 이어서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는 질문도 있지만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하자 한 후보는 유치하시네요 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치하면은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는 질문도 있다고 소개를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바로 맞받아서 유치하시네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끝난 후 한동훈 후보는 별도로 백브리핑 시간을 갖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황당하거나 무례한 질문, 희한한 공격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큰 정치를 하려 나온 거니 참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은 B급 질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홍준표 후보는 어젯밤 늦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정치 계속 하려면은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고 한 질문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을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라며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 그것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해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문에 정치 대선배 입장에서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나.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첫째, 정치 대선배라는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배, 후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대선배라고, 그것도 선배 앞에다가 대자 붙이면은 대선배가 되는데, 대선배는 대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어제는 홍준표 씨의 그 남의 외모에 대한 비판은 대선배가 아니고, 뭐, 소선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어울리지 않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급박한 환경에서 거의 망해가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그 외모를 가지고 외모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은 70대 어떻게 보면 노정객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인격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새삼 삼김씨 시절이 아주 생각납니다.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 세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또 손잡을 때는 손잡으면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세 사람과 만나서 오랫동안 인터뷰를 나눈 이제 마지막 기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요사이 한국의 정치, 특히 국민의힘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은 문명은 발달하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은 사람은, 인간성은, 인격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